지난 영상에서 치료적 심리상담자의 4가지 태도를 소개하였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 첫 번째로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 존중에 대해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중이 뭘까요? 존경과 비교하여 말씀드려볼까요? 존경은 타인의 성취나 능력, 덕목 등을 높이 평가하고 경외심을 가지는 마음인데 반해 존중은 상대방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생각, 감정, 권리 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드러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생각해봐도 좋습니다. 외연적으로 존경할 만한 성취나 행동이 없더라도 인간 자체로 소중하다 할 때 존중이란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나도 인간이므로 나와 같은 한 인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 속으로는 상대가 밉지만 외연적으로는 부드럽게 행동하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이때 미워도 부드럽게 행동하는 것은 가식적이라 볼 수도 있지만 존경할 만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인간적인 측면입니다. 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누구나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미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감정이나 생각은 생겨났다 사라지고 다른 것으로 변할 수 있어요.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 반대로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죠. 인간은 고정불변의 완전한 존재가 아니며 인간을 존중한다는 것은 변화의 잠재력을 존중한다는 것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만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전문 심리상담자는 내담자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데 이것은 상대방을 인간적으로 존중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겠죠. 치료적 심리상담의 핵심 작업은 깊은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며 따라서 심리상담자가 되려면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담자가 할 일은 미운 마음에 대해 좋다, 나쁘다 판단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마음을 존중하고 왜 미운 마음이 드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받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스스로 찾아낼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존경과 존중은 확실히 다른 차원의 것임을 알 수 있죠. 심리상담에서 필요한 것은 내담자에 대한 존중과 이를 바탕으로 한 깊은 이해임을 기억해주세요. 이번에는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는 것은 말이 쉽지 실제로는 전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동적 판단 경향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자동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올바른지, 틀린지, 유익한지, 해로운지 등을 자동적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은 살아오는 동안 판단이 적응과 생존 경쟁에 도움이 되었기에 자동화된 것입니다. 간혹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이 경우에도 계속 판단을 시도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빠르고 정확하진 않더라도 판단을 하는 것 자체는 인간에게 필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전지전능한 존재의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점에서 자신의 잣대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순간 더 이상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려 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상담자가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잠시 판단을 멈춥니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마음을 더 열고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들어만 주는 존재가 필요하거든요. 비유로 설명하자면 우리는 주변 사람에게 하지 못하는 속 얘기를 식물이나 동물 또는 다른 사물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나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때로 판단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은 나의 잣대임을 기억하세요. 클라이언트는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으며 상담자는 그의 잣대를 먼저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잣대를 존중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서로 다른 두 사고방식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울면 약한 사람이니 울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과 우는 것은 솔직한 감정의 표현이니 울고 싶을 땐 울어야 한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만났다면 과연 누가 옳을까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서로 불편할 때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믿는 사람과 서로 불편하더라도 자주 만나서 불편함을 풀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누가 옳을까요? 옳고 그름이 없으니 상호 존중해야 하겠지만 실제 대인관계에서는 나와 다른 잣대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답답해하면서 내 잣대만이 옳고 상대의 잣대는 틀렸다고 다투기도 합니다. 한편 잣대라고 하면 사고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자도 인간이기에 자신만의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잣대로 잴 때
훌륭한 성취를 한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를 부러워하거나 존경할 것입니다. 반대로 인성이 좋아 보이지도 않고 아무 업적도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심지어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만 끼치는 존재라고 판단했다면 당연히 그를 존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존경은 못해도 존중은 할 수 있을까요? 인성이 좋지 않고 불편만 끼친다는 것은 나의 판단일 것입니다. 만일 이런 판단을 내린 채 클라이언트를 만난다면 그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지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상담자와 좋은 관계를 맺기 어렵다고 느낄 것입니다. 내 잣대로 보면 인성이 좋지 않아 보이지만 그 사람의 잣대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내 판단으로는 불편만 끼치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잘해보려고 애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호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상담자 측에서 내담자를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잣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와 내가 다른 잣대를 가진 별개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와 내가 분리된 존재임을 아는 것인데, 사람들은 너무나 자주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상대를 나의 세계에 구속되어 있는 등장인물로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그의 세계에 구속된 한 명의 등장인물일 뿐인데 말이죠. 그러니 너무 내 잣대만이 옳다고 우기지 맙시다. 그러면 상대방도 자신의 잣대가 옳다고 우길 것입니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죠. 상담자가 자신의 잣대를 내려놓고 내담자의 잣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때 내담자도 자신의 잣대가 꼭 옳지 않을 수 있다고 인정하며 스스로를 돌아볼 것입니다. 잠깐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심리상담자는 내담자를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으며 외연적인 행동보다는 내면에 초점을 맞춥니다. 인간적 존중을 바탕으로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는 태도, 이것이 심리상담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행동은 그 사람의 인간성을 드러내주며 상담자의 일반적 판단이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상담자는 가급적 외적인 행동으로 내담자를 평가하기보다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마약에 빠진 애인의 권유로 마약에 손을 대게 된 내담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까 두려워 그 사람이 권유한 대로 마약에 손을 대었지만 이 때문에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상담소에 찾아왔습니다. 상담자는 이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물론 마약에 손을 뗀 것은 문제가 있는 행동이며 상담자도 이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상담자는 그 사람이 마약을 하고 있다는 점 외에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점, 이 갈등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쓰고 있다는 인간적인 점을 함께 볼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자의 태도는 언어로 전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내담자가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행동뿐 아니라 내면의 갈등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앞의 예를 적용하여 설명하면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상담자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마약은 나쁜 거잖아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애인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했다니 정말 그를 많이 사랑한 모양이군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겉에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인간적인 갈등이나 욕구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내담자는 상담자가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여길 것이며 자신을 도덕적 가치와 규범으로 비판하지 않고 인간 자체로서 존중해주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0대 남자 내담자가 자신이 젊었을 때 아무도 모르게 어린 아동을 성추행하였다고 고백한다고 해봅시다. 내담자가 선생님 저는 이 얘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어요. 정말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상담자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물론 난감하다고 생각되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내담자는 상담자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혼란스러워하게 되며 상담을 마치고 갈 때 즈음 괜히 이야기했다는 마음이 들 수 있고 이후 상담에서 자신을 드러내는데 더 조심스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상담자가 내담자의 고백을 듣고 나서 이 얘기를 꺼내기에 참 힘들었지요. 당신은 참 용기 있는 사람이군요. 라고 말을 해주었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 내담자는 상담자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내면의 가치를 두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면 상담자가 내담자를 인간적으로 존중하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 가치에 매이지 않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상담자가 어떤 가치관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 잣대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냐는 것이죠. 앞의 사례에서 언급한 마약이나 성추행은 분명 법적,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위죠. 그러나 상담자가 그런 가치관을 절대시하여
내담자의 행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상담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담자는 은연중에 상담자의 거부적 태도를 느낄 것이고 상담소에 올 때마다 매우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심리상담자는 한 사람을 인간 자체로 존중하는 태도, 수용적이고 비판단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담자가 이런 태도를 보여줄 수 있다면 내담자는 자신이 어떤 부끄러운 행동이나 못난 생각을 얘기하더라도 상담자가 비난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추후 더 깊은 자기 탐색과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과 내담자를 거부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담자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내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내담자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담자의 말을 덮어놓고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의 예에서 마약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담자를 존중한다고 하여 무조건 그런 행동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상담자는 반대 의견을 전달할 수 있으며 이 사례의 경우 법을 위반하므로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괴로웠나 보네요. 약에 취해서라도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은 아쉽네요. 다시 말하지만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의견 불일치와 내담자를 존중하지 않는 것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만일 두 사람 간 이러한 구별이 확실히 이해되고 공유되고 있다면 반대 의견을 표현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존중한다는 태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서로 신뢰하는 단계가 아니라면 반대 의견을 전하기 전에 이러한 구별을 내담자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반대 의견의 표현과 인격적 거부는 서로 다르다는 점을 내담자가 배우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내담자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 의견을 전달할 경우라도 부드러운 음성이나 기타 비언어적 단서로서 인격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내담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심리상담자는 따뜻하고 수용적인 느낌으로 말하며 이런 느낌 속에서 내담자는 존중받는 경험을 합니다. 즉, 상담자가 내담자의 의견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전달하되 그 표현이나 자세는 어디까지나 온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너무 비판적인 태도로 말한다면 내담자는 야단맞는다고 느끼며 위축되거나 상담자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방어적이 되거나 심지어는 추후 상담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태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치료적 경계를 지키는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